자,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무의식의 영역, 그 중에 이걸 연구한 사례를 초능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원격 투시, 예지력,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집단 심리, 이 세 가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원격 투시를 어저께 이야기한 대로 미국 동부에서 서부에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원격 투시라 그러면은 통상 현장에 앉아가지고 멀리 있는 그 어떤 사물이나 사물의 형체를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의 그 물리학자 세 사람이 한 분 같이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검색해보면 다 알 텐데, 푸토프, 타르그, 에드윈 메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정 지점에 대한 정확한 묘사 능력을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통상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투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그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투시는 말이죠, 흐릿하게 어떤 물질의 그 파동 형태로 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앉아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 전체가 눈으로 보듯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렁거리는 파동의 형태, 그 파동의 형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전체적인 액토플라즘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물론 이게 연구했던 그 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묘사 능력을 실험하고 난 다음에 발표는 했지만은, 아주 재미있는 게, 미국 군대에서 말이죠, 이제 투시가 가능한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DEA, 즉 미국 국방안보국에서 정보의 능력으로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했던 중요한 사례가 옛날에 이란의 대사관 인질 사건, 아마 카터 대통령 때일 겁니다. 대사관 인질 사건에 그게 이제 투시가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한 것들 중에 중사 한 명이 그 인질이 같이 있는 장소를 거의 비슷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 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그 구출하러 갔습니다. 인질 그 구출 사건으로. 근데 참 우습게도 사막을 날아가다가 헬기 고장이 나가지고 구출 사건은 실패를 했죠. 그 나중에 결국 외교를 가지고 그 인질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이 미 육군 중사가 투시를 해서 바라봤던 그 가둬져 있던 그 장소가 거의 일치를 했다는 그 사실에, 이거 진짜 투시가 되는구나 하고, 실제 이 군사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시 능력을. 근데 인간 누구나가 다 이 투시는 가능한데, 또 의식의 무화 작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내가 텅 비워놓고 지구에 있는 지구 전체의 에너지와 내 자신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특정 지점이나 특정 사람에 대해서 상으로 떠올리게 되면은, 선명하게 어떤 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듯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한 파동의 형태로 그 지점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지만, 원격 투시 하는 것도 무의식의 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지력입니다. 예지력은 똑같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얀툰 교수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결론은 말이죠, 누구나가 다 예지력은 가지고 있다. 즉
이 예지력 중에서도 불행한 일에 대한 예지력은 행복한 일에 대한 예지력의 4배다. 일반인들이 뭔가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예지력이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이 예지력은 불행한 일보다도 4분의 1이나 약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가장 강한 것은 죽음에 대한 예지력이 제일 강하고, 두 번째 예지력이 강한 게 질병에 대한 예지력입니다. 아니, 뭔가 모르게 내가 뭐가 안 좋다 했을 때는 안 좋은 느낌이 확 드러납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이게 자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예지력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아마 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경험한 사람이 없을 텐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늘과 땅의 기운이 뭉친 좋은 장소에 가서 옹기조식 명상을 열심히 해보면은 그 느낌이 확 드러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수련하고 있는 수련 장소 중에 무주에 있는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치는 그곳에 가보면은 아팠던 사람들이 이렇게 낫는구나,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탁기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지력은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만은 죽음과 질병에 대한 예지력은 보통 사람이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단 오랫동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느낌 영역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자기한테 오는 질병도 이렇구나, 낫는 것도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요, 무의식 중에서도 스포츠에 관련된 예지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집단 심리라고 그러는데, 팀의 집단 심리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과학자인 하트만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단 예지력이 이제 통상 그 개인의 직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선수들인지 자기가 뭐 개인 경기를 하든 집단 경기를 하건 예외 없이 직관을 사용한다입니다. 이게 이기고 지는 경우를 느낌으로 미리 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개인 수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집단 무의식, 직관력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스포츠 선수의 국가대표급이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씨름 선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이제 이만기 선수가 이제 고향 후배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삿발을 탁 잡기 전에, 통상 선수들은 삿발을 잡고 난 다음에 이겼다 졌다 하고 느낌으로 오지만은 이만기 선수 같은 경우는 딱 잡으러 들어가기 전에 상으로 이거 이겼다, 이거 졌다 하는 게 확실히 떠오른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말이죠, 아마 손흥민 선수가 제가 이럴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공을 딱 잡아가지고 슛 하기 전에 골대에 들어가는 게 사전에 미리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럽니다. 이렇게. 뭐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상무 선수들한테 가가지고 심상화 수련을 한번 특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복싱 감독을 만나봐가지고 심상 수련을 통한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또 강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국대 감독이 중앙체육관 관장이기도 하면서 국가대표 복싱의 감독이기도 한데, 예외 없이 상대방의 얼굴에 맞기 전에는 먼저 맞는 느낌을 몸으로 느낀다 그러거든요. 그 스포츠 과학자인 이 하트만이 이걸 이제 캐나다와 미국 올림픽 선수들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분석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 우리로 말하면 심상화 수련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훈련에 도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심리를 통한 무의식의 힘을 가지고 스포츠에서 어떤 승패를 결정짓겠다는 게 바로 이게 무의식의 힘을 현상계에서 드러나도록 만들어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하시고요. 무의식에 넘어있는 절대의식, 절대의식의 이 영역을, 절대의식이 펼치는 이게 삼성의 세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3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이게 현상계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있는 저 위에 부분을 정복에, 통상 우리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계라고도 합니다. 신과 귀신의 세계라 그러고요. 그 다음 절대의식의 영역이 소위 말하는 절대계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 게 현상계와 정복의 절대계는 우리 내 안에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하는 건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현상계가 지금 어떤 것이냐, 표면 의식이라고 이름 붙이고 1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우주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죠. 오늘 한 경험이 내일의 기초가 되고, 그저께 한 경험이 어제의 기초가 됐고, 어제의 한 경험이 오늘의 기초가 되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 현상계에서 뚜렷이 드러나면서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의식을 하는 그 영역입니다. 생각으로 눈, 코, 귀, 입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 이걸 현상계라 그럽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정복계가 어떤 것이냐면은 신명계라 그러죠. 몸을 벗어던진 저쪽 영역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에너지 구름대라 그러죠. 창조,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는 창조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대. 현상계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정복의 영역은 우리가 몸을 벗어 던지는 그 죽음의 영역, 그 몸의 진동수를 고차원으로 올리게 되면은 살아있으면서도 이 정복의 영역과 서로 접속이 되거든요. 통상 우리 이걸 채널러라고 그러죠. 그 어떤 사람들 영빨이라 이야기하고, 이쪽 저쪽 현상계와 정복계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예지력이라든가 우리가 뭐 투시라든가 하는 모든 영역은 정복의 영역과 현상계의 영역을 합한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상계와 정복계를 포함하고 있는 전 영역, 하느님 자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절대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절대의식의 영역인데요. 즉 정복계와 현상계를 있게 한 근본, 매개체가 없고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이것도 없는 물질계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적극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하면 나타납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인과가 적용되지 아니하고요. 뭐 어떻게 말로서 설명하면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것도 들어 꿈도 꾸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깊은 숙면의 세계, 우리 이걸 절대계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계가 말이죠, 삼위일체입니다. 다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절대계의 영역과 정복계의 영역, 현상계의 영역을 모조리 다 갖고 체험하는 그 모든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상계에서만 딱 고정되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야기하면 듣고, 냄새 나면 맡고, 먹이가 있으면 맛보고. 근데 본인이 정복계와 절대계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자들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현상계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자는 간단하게 답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인데 살아가면서 완전을 지향하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절대의식을 알려면 요 하나를 완전히 알고 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현상계에서 감각 위주로 몸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복계와 절대계의 영역을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지향하고 있다. 그 영적 성장이라고도 이 이름을 붙이고 영성의 함량이라고도 이름을 붙이지만은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인데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완전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말이죠. 오늘은 의식 중에 절대 세계 영역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